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너무 더운데도, 예. 가발 벗은 저의 모습이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보시는 분들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예, 가발을 쓰고, 네. 지금 아무도 집에 없이, 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가 생활 소음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찍다 보니까 생활 소음이 많아서 이쯤 돼서 무슨 소리가 안 나면 되게 이상하다는 반응들도 많고요. 나름 그게 재밌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뭐 간의 수공업이라 이게 막 준비된 멘트로 완벽한 타이밍을 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뭐 여력이 아직 되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할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가래수공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기에 좀 촌스럽고 그죠? 제 유튜브가 참 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수강생들도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유튜버들, 구독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관성과다시에 나타나는 현상 총정리. 그러니까 육신, 십성 마지막 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십성에 빠진 부분, 무재, 무관성, 네, 무식상, 그다음 뭐 무비겁, 네,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세한 나타날 수 있는 이죠. 사람마다 나타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최대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늦는 이유는 아무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간해수공업으로 그냥 혼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성과다시 나타나는 현상. 일단 그럼 이제 관성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관성이라는 건요, 세상이 이제 홀로 살 때는 관성이 굳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세상이 너무 다양해지고, 욕구도 많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럿이서, 지켜야 되는 어떤 법, 규율, 작게는 뭐, 그냥 규칙, 네, 그런 것들을 정해서, 네, 사람들 간의, 이해의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은 적당하면, 굉장히, 자제심이 좋겠죠. 관을 잘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그런 규칙들. 그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규칙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같이 좋기 위한 울타리예요. 다소 좀 불편함은 있겠죠.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한 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성은 적당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은 남을 좀 더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규율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과 같은 건데요. 이제 무관이라는 것도 있고 무관사주라는 것도 있고 관다신약인 사주도 있어요. 무관은 이제 그야말로 관성이 없는 사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관성이 아예 없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사회에서 요구되는 질서에 대한 어떤 통제력,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다소 본능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성은 사람이 많이 사회화되게 만드는 요소인데 무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회화가 좀 덜 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성이 이제 과다하면 나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무 소심해지고 그 규율 규칙 때문에 아무것도 벌리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에 끙끙매면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성향으로도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무관은 남을 배려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무관은 자기 자신한테 꽂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꽂혀 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합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나 자신한테 쓰면 남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겠죠. 그리고 관성이 이제 과다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본인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억압으로 다가오는 사주가 또 관성이 과다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찾을 필요가 있죠. 관성은 적당해야지 모두가 사실은 행복하려고 만든 게 이제 관성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너무 불법적이어서 관성을 해쳐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관성을 의식해서 남만을 배려하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도 살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무관사주는 작은 이제 폭이 좁은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에 잘 눈치껏 신호등이 바뀌지 않더라도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차가 오지 않거나 차가 올 때를 계산해서 그냥 융통성 있게 건너시는 분들은 좀 무관에 가깝고요.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그 좁은 그리고 차량도 많지 않은 작은 신호등까지도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스트레스로 보면은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무관은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그쵸? 그리고 무관은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남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해요. 근데 관성이 과다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멘트에 진짜 일희일비하고요. 그 말을 잊지 않고 집에 가서도 끙끙 매고 밤새 잠도 설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안 좋고, 그 다음 없는 것도 안 좋죠. 그리고 또 관성이 무관이신 분들은 별로 신경 쓸 것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건강상으로도 모든 병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아무래도 낮으니까 건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관성이 과다하면 모든 게 다 짐이고 다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나에게 어깨에 주어진 책임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게 또 관성 과다한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과다하면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관은 나를 치는 성분이거든요. 그죠? 중요할 때 나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과다하다는 건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나를 너무 짓누르고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무관인 분들이나 신강한 분들은 관성 과다하신 분들이 어디가 맨날 아프다고 하고 누워있고 기운 없어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사람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아픈 거고 피곤한 거고 힘든 거거든요. 네. 사람이 뭐 그냥 누워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주말에 뭐 잠깐 뒹굴뒹굴 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틈만 나면 좀 눕고 틈만 나면 쉬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관성이 강해서 굉장히 신약한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관성. 또 고양이가 왔어요. 불안해요. 이거 찍을 때마다 맨날 물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른 십성과도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관성이라는 거는 재성의 힘을 빼죠. 그죠? 그러면 제가 강하게 있으면 관성도 관성을 생해주는 힘이 강해지니까 재생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긴 하죠. 근데 관성이 강하다는 건 이미 살로 변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성보다는 살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생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재생살이라는 건 재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는 부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재생살이 일어나면 일단은 재도 강하고 살도 강하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신약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신약하니까 결국에는 재다신약에다가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겠죠. 죄로 인해서 항상 탈이 나고요. 재생살은 남들이 산 것 똑같이 주식을 사거나 똑같이 부동산을 사도 재생살인 사주들은요, 남들 다 벌어도 이런 분들은 끝이 좋지 않아요. 살을 결국에는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살이신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이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시고 나의 노력으로 돈을 좀 버셔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생살이 된다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나의 살을 가중시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인이 나의 어떻게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복이 좀 남들보다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지런한 성분이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사는데, 그러면 부지런함 속에서 뭔가 큰 것을 좀 이루고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살로 돌아오는 거니까 결코 재생살 사주는 좋아 보이지 않죠. 느낌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재생살이면 결국에는 돈이 좀 생긴다 싶으면 탈이 나는 거니까 뭐 경제적인 탈이 날 수도 있고, 돈을 벌면 또 살로 작용해서 내 몸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건강을 잃는 경우로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껏 평생 너무너무 고생해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해서 어느 정도 부를 만들어 놨더니 병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재생살 사주를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럼 재생살에 대한 처방은 뭐가 있을까요? 재생살에 대한 처방.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살을 생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쵸? 제가 살을 생하지 못하게 해야지 살의 크기가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를 치는 비겁이 강해지는 운이 좋은 운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약이 비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용신이죠. 그럼 비겁이 재성을 눌러서 재생살까지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비겁이 강하면 그 살로 오는 어떤 그런 힘든 상황도 맷집이 좀 생길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쓰러지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비겁이 강해질 때는 그 살마저도 내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도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성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식상하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식상하고의 관계. 일단은 관성이 과다해지면 살이 된다고 했죠? 혼잡이고 많아지면 그거는 편으로 변해요. 그리고 편관 같은 경우는 식상이 내 사주 명식 안에 있으면 식신재살이 되는데, 식신이 내 사주 안에 없으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사주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식상을 본 편관은 편관이고요. 식상을 보지 못한 편관은 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성과다에서는 식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일단은 식상이 관성을 극하죠. 일단은 극하는 것도 자기의 힘이 빠지기는 해요. 물론 당하는 관성의 힘이 더 빠지기는 하지만 식상도 관성을 치러 오는데 걸리는 에너지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상도 강하게 와야지 식신 제살이 가능해져요. 어설픈 식신으로 굉장히 살이 왕한 사주에 대항한다면 오히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제살은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죠. 관의 힘도 크지만 그 관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식신의 힘도 강해야지 식신제살이 가능하고요. 식신제살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능동적인 움직임, 노력으로 살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식신제살도 결국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나의 식상을 이용해서 살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야 되고 식신제살도 이기긴 해도 식신도 좀 기진맥진, 식신도 좀 데미지는 입을 수 있어요. 네. 쉽게 얻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식신제살인 분들은 또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한 방이 있어서 그 한 방의 힘이 아주 강해지는 순간에 살을 제거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성과다에서 뭐 가장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강한 식신으로 관성을 좀 눌러줘야겠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신이 강해지려면 결국에는 또 다시 비겁이 강해야지 식신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비겁이 식신을 생하니까. 그러니까 관성과다에는 기본 명제가 비겁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비겁이 식신을 생해서 식신이 힘을 받아 이 살을 제거해서 공을 세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방법이고요. 그쵸? 식신제살은 식신제살도 있고요. 상관합살도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이 와서 나의 살을 합살해서 가져가 버리면 그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와서 나의 살을 아예 제거하는 식신제살이 와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되고 좋은 대운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고 나조차도 식신도 피를 흘리면서 이겨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좀 안전한 방법은 살인상생하는 방법이겠죠. 네. 살이 나를 치는 성분이잖아요. 살이 나를 치는 성분인데 살이 인성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인성아, 내가 너 생해 줄 테니까 너가 내 힘 좀 키워줘.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언제 살한테 당할지 몰라. 하고 이제 살이 인성을 찾아가서 생해주게 되죠. 생해주는데 그 생해주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살려고. 예. 이것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살려고 인성을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생하면 인성이 예. 관성의 힘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의 힘도 커지겠죠? 인성의 힘이 커지면 다시 비겁의 힘이 또 강해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연쇄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좀 소극적이고 좀 편한 방법은 살인상생에서 살이 인성을 생해서 결국 그 인성이 다시 비겁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비겁이 세지면 살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식신제살이 뭐 한방 있고 좀 멋지고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사는 거라서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한데 식신도 피를 흘리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상생은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 인성으로 승화가 돼서 예, 결국 살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승화되면서 인성이 나를 예, 또 생해주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름답죠. 예, 모양새가 상당히 아름답고 결국에는 이 나쁜 살이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나에게 커다란 힘을 가져다 주는 예, 베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인상생은 어떻게 보면 살살살 인성을 꼬셔서 예, 달래서 조용히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사람이 뭔가 투쟁적이지 않고요. 머리를 좀 쓰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네, 그 다음에 인성을 잘 꼬시려면 예, 굉장히 현명해야겠죠. 그리고 성격도 뭔가 성격도 투쟁적이지 않고 예, 좀 부드럽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네, 아주 능동적인 성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예, 피를 흘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 같으면 식신제살이나 상관합살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인상생, 인성이 나를 비겁으로 생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딱 들어도 살인상생에서 결국 인성이 나를 다시 생해서 내가 강해지는 내가 강해서 그 살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훨씬 더 피를 흘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식신제살은 무혈입성이잖아요. 유혈입성이죠. 피를 잔뜩 흘린 상태에서 성을 들어오는 거고요. 네. 살인상생은 피를 보지 않고 서희의 단판처럼 네, 그런 깨와 현명함으로 살을 극복하는 삶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지요. 네. 근데 안타깝게 저는
식신제살의 사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투쟁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사회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인성도 없잖아요. 정말 식신 하나만 믿고 제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견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비견을 키워서 식신을 생에서 식신으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발이었고요. 정말 악발이었어요. 남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참을성도 좋았고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걸 꼭 이뤄내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얻고 편안한 인생을 택하기 위한 어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편관, 인성도 없이 편관을 4개를 갖고 그렇게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물론 좋은 사주를 타고났더라면 그죠, 훨씬 더 그동안 편하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식신제사를 쓸 수밖에 없는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어른이 됐고요. 더 빨리 세상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됐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그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선택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짜여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계속 이제 비겁운으로 쫙 흘렀거든요. 비겁운으로 흐르면 이제 비겁이 식상을 이제 생해주면서 다소 편관에 비해서 힘이 약했던 식상이 힘을 받아서 식상이 이제 이 편관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 인성운이, 원국에는 없고 어렸을 때 인성운이 흘렀고 지금은 이제 비겁운이 흐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살인상생을 했고요. 어른이 돼서는 이제 비겁의 힘을 키워서 식신제살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정도부터 식신제살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뭐 굉장히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에. 공중 화장실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단칸방 면하지 못했고요. 집에 가도 먹을 밥도 쌀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방문을 열면 쥐가 후다다다닥 도망가고 막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쥐가 밤새 비누를 얼마나 긁어먹었는지 비누에 쥐의 이빨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일찌감치 엄마도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림도 좀 일찍 제가 좀 했고요. 일찍 철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흘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근데 지금 저의 자양분이 되어서 참 지금은 너무 그렇게 고생한 경험들이 아주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되게 편하고요. 되게 잘 들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하면 뭔가 위로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제가 그분보다 뭐 더 고생을 했거나 뭐 그분이 저보다 더 고생한 건 뭐 그것까지는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고생했던 그 경험들이 이 할인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의 장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요. 지금은 그 일을 또 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관성이 과다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아팠어요. 네, 엄청 아팠어요. 한 달 정도를 어렸을 때 밤마다 40도 넘게 열이 계속 났었거든요. 그리고서 병원을 가도 뭐 병원 그 당시는 뭐 큰 병원을 가지도 않고 뭐 그냥 동네 병원 가면 그냥 뭐 조금 증상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어도 한 달 동안 고열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장 하나를 잃었어요. 신장이 없는지 몰랐어요. 신장이 아예 쪼그라들어서 기능을 아예 못하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하나의 신장으로 그 신장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 데다가 또 제가 편관이 많은 데다가 곡각살도 많잖아요. 을기사축 중에 사화라는 글자 하나 빼고 을기축이라는 글자가 다 원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면 뭐 뼈 부러지는 거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술대운이라고 축술미대운이 이제 10년 동안 왔거든요. 그 10년 동안 축술미대운 그것도 다 편관대운이잖아요. 편관으로 축술미를 짜서 들어올 때는 류마티즘이라는 병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도 아예 못 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포함한 다수의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하룻밤도 못 자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을 안 먹으면은 하루도 못 자요. 정말 꼬박 밤을 샌답니다. 이게 바로 관살이 중중한 사주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쉬우시죠? 그만큼 살다 관다 사주들은 삶이 풍파가 많고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 관이라는 거는 남편이잖아요. 예, 저희 남편은 또 무관이에요. 이 관이 강한, 책임감이 강한 저 같은 사람이 무관인 남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책임감이 더 통렬히 필요했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뒤를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뒤에 벌어질 책임이나 뒤에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위험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딱 오늘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관성이 과다한 여성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편들이 힘들게 하는 남편들을 만나요. 남편 복이 없는 거죠. 예. 예전에는 돌려 말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남편 복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대부분 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상담을 하셔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 웃으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또 같이 공감을 하고 여성으로서 남편들 같이 험담하고요. 저는 상담인데요. 상담도 같이 막 험담해요. 예, 자식 험담하고 남편 험담하고 그러고 나면은 손님도 되게 속이 편하고 저는 제 일인데 일을 하면서도 저도 속이 시원해요. 너무 그 속을 빤히 다 알겠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예, 전 아니까. 그러면은 둘이 예, 결국에는 너무 재밌게 예, 얘기가 이어져 가고 결국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상담이 끝나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상담받길 참 잘했다. 여자 선생님이 이래서 편하군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관성이 과다하다는 거는 자기 제어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내가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남들만 있어요. 책임감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항상 경직돼 있고 항상 심리적 위축이 있고요. 항상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답니다. 예,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면 그래도 흘러가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래도 세상은 흘러가고 시간은 가는데 사주대로 예,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예, 저도 제가 제 사주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고, 예, 다 알아요. 아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더군다나, 무관 남자랑 살려니까, 내가 안 하면 빤히 이 남자는 안 하거든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결국에는 다 내 일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뭔가, 남편을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어요, 또. 예. 그냥 내가 어차피 할 거는 그냥 해버리자. 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하니까. 네.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에 만족을 하고요. 다행히 저희 신랑은 무관인데 또 대운이 이렇게 관운으로 쫙 흐르기는 했어요. 그래도 무관은 무관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꽂혀 있어서 요즘에 이제 막 제가 갱년기가 오는지 그렇게 남편 막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요. 막 옛날에 저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머릿속을 휘집어 놔요. 예, 갱년기인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술 한 잔씩 하고 하면은 그날은 남편이 벌을 받는 날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냥 일대기가 그냥 쫘르르르르르 나오면서 남편은 완전히 죄인이 되는 날이고요. 예, 예전에는 그러면 버럭했어요. 저희 신랑이 버럭했는데 이제는 인정하고 예, 버럭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진짜 뭐 이제 잘못 혼자 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남자들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야 뭐 좋았겠죠, 혼자.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바깥 생활이 즐거운 거지. 예. 그냥 24시간 내내 자유라면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 살다가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네. 관성가다가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참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스럽고요. 관성가다 하신 분들, 예, 저도 못하는 일이지만 자꾸 하나둘씩 좀 내려놓고, 예,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래야지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아서 내 노년에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십성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을 낱낱이 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좋아요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 좋아요 하나면은 저는 청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